안녕하십니까. 제1장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와 데이터 수집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개요부터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 그리고 실습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장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 프로세서를 이해하고 데이터 수집 및 검사 방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으로 데이터 과학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빅데이터를 직역을 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이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뽑아내어 활용하는 일입니다. 즉, 빅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플러스 데이터 마이닝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 마이닝이란 말 자체가 채광하다, 채굴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무질서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도 하는데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신용카드의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갑작스럽게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구매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시간에 갑작스럽게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범죄에 활용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카드다에서 발견해서, 특이사항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의 처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양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하루에도 인터넷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269 빌리언 이메일 개수가 송수신된다고 하고요. 또 웹사이트 또한 분당 571개 정도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00만 개 이상 포스트가 등록이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은 꼭 많은 양의 데이터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할 때 꼭 필요한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 목적에 따라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스몰 데이터로 만들어 분석을 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가입자 홍길동을 겨냥한 온라인 광고를 한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럼 모든 가입자를 당연히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홍길동의 프로파일만 분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다. 그런데 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 학생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만 취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은 굳이 빅데이터를 꼭 전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목적에 맞는 스몰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에서의 데이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글로벌 신경제에서 미래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넷플릭스 굉장히 많이 영화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관에 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의 영화를 장르별로 분류한 다음에 1000만 고객의 영화 대여 순위, 영화 감상 후기, 대여 1억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네매치라는 알고리즘으로 추천 영화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시네매치가 1% 더 정확하게 추천이 되면 매출이 자그마치 1억 달러가 더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한국인이 최근에 유튜브를 뉴스 언론 매체로 보는 그런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이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각종 동영상이 상단에 먼저 배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가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기업의 가치를 증가하는 그러한 운영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 빅데이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더그 레인이라고 하는 가트너의 시장 분석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한 빅데이터의 특징 3V로 정의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볼륨입니다. 볼륨은 데이터의 집합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죠. 볼륨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 정형화된 형태, 비정형화된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세 번째 특징으로 벨러시티, 즉 데이터의 생성, 처리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르죠. 이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MS SQL, MySQL, 오라클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정해진 룰에 맞게 수집된 데이터로서 그 값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고 자료의 형식 등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계산 등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가 정형 데이터죠. 아래쪽에 이제 MySQ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명령어가 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샘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select asterisk from student, 학생의 모든 정보를 선택해서 보여주라 하는 명령이 되겠죠. SQL 명령이죠. 자, 이때 이름과 성별과 어드레스 주소와 birthday 생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컬럼명, 이름, 성별,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이미 딱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에는 문자열 형식이 들어가야 되겠고, birthday는 생일을 나타내는 날짜 형식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그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것이죠.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보다 분석이 쉽겠습니까? 더 어렵겠습니까? 네, 당연히 분석이 어렵겠죠.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값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데이터, 흔히 뉴스, SNS에 올라온 글들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없는 텍스트,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SNS하고 인터넷상의 데이터들은 거의 이런 비정형 데이터다.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형화 과정,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 그 말 그대로 일정 부분의 룰은 있으되 자료는 굉장히 자유롭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의미론적인 부분의 스키마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죠. 한마디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고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의 목적이나 성격은 어떻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타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실제 데이터의 내용들은 굉장히 프리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산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XML, HTML, JSON, 로그 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HTML이나 XML, JSON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콘텐츠, 엘리먼트, 타이틀 이러한 값들, 메타데이터 값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유롭게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빅데이터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재난 방제, 테러 감지, 전염병 확산 위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공공행정 비용의 15%에서 20% 정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고 해요. 빅데이터 활용 분야로 그 첫 번째 범죄 예방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18년 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흥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범죄를 막아낸다는 당시로선 다소 꿈 같은 얘기였는데 이제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CCTV에 인공지능 AI를 적용해 강력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을 국내 기술진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동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물건을 주머니에 넣자 범죄 의심을 예상하는 수치가 90%까지 올라갑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이 담을 넘어 상대방에게 가려하자 위험 수치가 95%로 치솟습니다. 외국에서 인공지능 AI가 범죄 현장을 포착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범죄 순간을 포착하는 데 그쳤지만 국내 연구진이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AI가 CCTV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범죄가 의심되면 미리 경고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범죄가 일어난 과거 영상에 이 기술을 적용해봤더니 AI가 여성을 미행하는 용의자를 범행 전 파악해 알려줍니다. 과거에 몇십만 건의 범죄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지능형 CCTV를 통해서 분석한 현재의 상황이 과연 미래에 어떠한 범죄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몇 %? 범죄 예측 시스템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많이 담길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예측 시스템은 2년 뒤 상용화가 목표지만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게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두 번째 예시로 날씨 분야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날씨. 날씨는 우리의 생활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아가 산업 분야에서도 날씨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기상청은 최첨단 관측 장비, 레이더, 위성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합니다. 날씨 정보가 곧 경쟁력이 되는 사회. 기상청 날씨마루에서는 기상 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융합해 날씨 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열어갑니다. 날씨마루에서는 기상 융합 서비스를 분야별로 제공 중입니다. 먼저 농림수산 분야, 기상, 기후에 민감한 농작물 생산성 예측, 어획량 예측 등 날씨를 알면 황금 논밭과 황금 어장이 보입니다. 날씨와 뗄 수 없는 밀접한 문화 레저 생활.
맞춤형 기후지수 서비스로 안전하게 즐기세요. 지역과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재해 피해를 예측, 보다 정확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도로의 위험 기상정보 수집과 분석, 항공기 운항과 지연 방지 및 원활한 물류 배치와 수송을 돕습니다. 질병, 환경오염에 미치는 날씨의 영향력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날씨 빅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 우리 생활 곳곳에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기상융합 서비스와 함께 날씨마루에서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해 누구든 쉽게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보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날씨 빅데이터.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국민 모두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인력 수요도 굉장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알고리즘들이 수학과 통계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전부 다 마찬가지니까 예전에 기본적인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도메인 지식과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잘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역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동영상, 소개하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